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퇴사하고 싶어지는 직장 동료 유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출근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가는데 특정 동료만 생각하면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누구랑 업무할까 걱정하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특히 40대 이상 되시면 더 공감하실 거예요. 오랜 경력과 경험을 쌓아온 우리 입장에서 일 자체보다 오히려 사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확 달라질 거예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동료 유형 5가지를 짚어보고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드리는 특별 팁 하나만 기억하셔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그런 동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직장 생활의 질을 높였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뿜하는 동료예요. 이런 분들 특징 아시죠? 무슨 일이든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제안이나 변화에는 항상 반대부터 하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난 김 과장님 생각이 나네요. 회의 시간마다 그거 안 될 거려. 우리 회사는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처음엔 신중한 의견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면 정말 답답해요.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전체 분위기를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생각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하면 생산성이 평균 30%나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급격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해서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동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치 백신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로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흔히 하는 실수는 이런 부정적인 동료의 말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성향이라고 이해하고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매일 그분과의 대화 시간을 최소화하기, 둘째는 긍정적인 동료들과의 네트워킹 강화하기. 이렇게 2가지를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유형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동료예요. 이런 분들은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팀 프로젝트에서도 자신의 역할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몇 년 전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생각나네요. 이 대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팀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결과물도 마치 자기 혼자 만든 것처럼 상사에게 보고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팀원들의 공을 가로채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문서화가 중요해요. 모든 의사결정과 진행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두세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인 팀 미팅에서 각자의 역할과 성과를 명확히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이런 동료를 직접적으로 대립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또한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건 이런 동료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차분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팀과의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객관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세 번째 유형은 뒤에서 말을 많이 만드는 동료예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곤 하죠. 제가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정 동료가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의 원천을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정보만 믿고 루머성 이야기에는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한 이런 동료와의 개인적인 대화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루머 파이터 역할을 자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해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즉시 정확한 정보로 바로잡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동료예요. 이런 분들은 일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팀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박 차장님이라는 분과 함께 일했는데 정말 업무 능력은 탁월했어요. 하지만 다른 팀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강요하더라고요. 팀원들이 제대로 된 휴식도 못할 정도로 계속 일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서로의 업무 방식을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또한 팀장이나 상사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책임 회피형 동료예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때는 문서화된 업무 분장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아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뿜하는 동료였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동료, 세 번째는 뒤에서 말을 만드는 동료, 네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동료, 마지막으로 책임 회피형 동료였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이런 동료들과의 대화 시간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동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